시립 태양광. 오늘은 조금 전 퀴즈에 나왔던 이 도시에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기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기후 퀴즈 정답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경기도 최남단에 있는 이 도시는 예로부터 3대 상업도시였습니다. 바우더기 축제가 있고요. 유기가 유명해서 안성맞춤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죠. 이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안성, 2번 개성이었는데요. 이사장님 정답은? 1번 안성입니다. 네, 1번 안성. 오늘 안성 사람 이기범 이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청취자분들 보니까 최윤경 님이 안성은 배가 유명하죠. 안성배 하셨고 2110님은 안성은 라면으로 유명하죠. 급 땡깁니다 그러셨고 안성이 유명한 게 많네요. 2908님 오늘 집사람 생일인데 아내분 생일이시군요. 쌀이 없다고 사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주시나요? 하셨습니다. 바우더기 하면 안성이죠.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6885님 5990님은 저도 안성 몇 번 가봤는데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호수가 많아서 경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아시거나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안성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사장님. 안성은 어떤 곳일까요? 네, 안성은 동쪽으로는 산이 많아서 병풍처럼 이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광활한 안성평화가 펼쳐져 있어서 안전하고 소박한 살기 좋은 그런 고장입니다. 안성평야가 있구나 거기가. 예. 그래서 안성 쌀이 유명하다는 말도 지금 쓰셨군요.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동쪽에는 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진 곳인데요. 여기서 2015년에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범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일 하시다가 이렇게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를 하시게 됐을까요? 2015년 당시에는 제가 안성의료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안성의료협동조합이요? 예. 네. 예, 그때 이제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창립 이후에 안성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추진한 안성 1호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 집에다가 설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직접 자택에 안성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시면서 안성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초대 남기철 이사장님이 임기가 만료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2대 이사장으로 제가 추천이 돼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성 의료협동조합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안성 지역에 이렇게 협동조합 형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1032님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이사장님 태양광을 써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1호로 태양광 설치하고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현재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데 실제 해보면은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점만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사용하신 분의 깨끗한 한 줄 평.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네, 갑자기 가짜 뉴스가 확 죽어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전기세가 확실히 전기요금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태양광을 하면. 가정용 3kg를 했을 때 네.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에어컨을 써도 10,000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정말요? 네. 갑자기 지금 폭염을 앞두고 다들 알아봐야겠다 하실 텐데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태양광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15년에 안성에서 햇빛발전협동조합 만들어지고 9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2014년도에 안성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그 시민사회에 그 논의가 돼 있어서 네. 그때 시민단체 그 한 11명의 그 준비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많은 회의와 설명회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견학 같은 것을 하고서 실제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그 검토 끝에 2015년도 5월에 안성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가입한 조합원 수가 30명으로 시작을 해서 네. 현재 오늘까지는 27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발기인으로 모인 분은 11명이었는데 30명 회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270명까지 왔다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햇빛 발전소를 시민 펀드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곳에 이렇게 지었을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그 창립한 지 6년째인 2021년도 안성시와 MOU를 그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성시청 그 옥상에다 처음 1호 발전소를 그 만들어서 준공하게 되었고요. 그 이듬해 2023년도에는 안성맞춤 그 주차장에 네. 2호 발전소를 준공해서 현재 1호 발전과 2호 발전을 보유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안성 종합운동장에다가 3호 발전소를 그 준비해서 바로 그 허가 신청이 그 얼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그 규모도 커졌고 그 많은 혜택이 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침랜드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보니까 네. 그 넓은 땅에 그 제일 먼저 차가 들어오면 우리 태양광 밑에를 제일 먼저 찾아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그늘막이 이제 일단 그늘막이 설치돼 있으니까 시원해서 좋고 네. 또 그 시골이니까 새똥이 요즘에 그 많이 있어서 그것도 방지가 되고 네, 네. 비가 올 경우에 이제 비의 그 피해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일석삼조 이상의 그 장점이 많아서 앞으로는 점점 그 호응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2021년도, 23년도 하나씩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는 안성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인데요. 저희도 그래요. 그 큰 주차장에 갔는데 태양광 가림막이 있으면 정말 서로 그 밑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올 때도 좋아하고 비 올 때도 좋아하고 그러던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새똥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아요. 대신 맞아주죠. 태양광이 차 대신에. 그렇게 해서 지금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햇빛 발전소를 계속 짓고 계신데요. 1호기를 안성시청 옥상에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볼 때 다른 햇빛 발전 협동조합들이 대략 배당금이 연 6%던데 안성은 연 7%라고요. 이게 은행 이자도 1% 높으면 사람들이 막 다 은행을 바꾸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데보다 좀 더 높게 7%까지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협동조합에서는 배당금을 10%까지 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시민 펀드로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으로다가 그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더 그 발전소를 설립한다면은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그 경험한 바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 8%까지 이렇게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 펀드로 시작했으니까 배당금을 좀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많이 드리려고 지금 수치를 7%로 일단 정한 건가요, 그러면? 첫 해에는 7%를 줬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까지 가겠네요, 이게 잘하면.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그 호응이 좋아질수록에 예. 그 더 줄 수 있는 1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안성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안성 시민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가 있는데 안성 시민이 아닌 사람도 안성에 사업체가 있다든가 네. 그런 관련이 있는 분한테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성조합에 가입을 해야겠구나. 배당금이 8%라니 했는데 저는 안 되겠네요. 안성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오해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사장님께서 직접 햇빛 발전 해보시면서 느끼신 점들이 있다면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잖아요. 초창기에는 가짜 뉴스가 아주 범람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가짜 뉴스들이 대부분이 태양광은 눈이 부시다, 자연경관을 해친다, 전자파가 나온다. 철것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오염 물질이다. 예, 오염 물질이다. 예. 또 전자파가 심하다. 네,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태양광을 했을 때 눈도 부시지가 않고요. 또 폐기물도 폐기물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재생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전자파는 요새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의 전자파인데 핸드폰이나 이 노트북 같은 거는 갇혔게 인체하고 갇혔게 있지만 네. 태양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용을 해봄으로써 여러 말이 필요 없고 직접 자기가 해보면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불리한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접 해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써보시면 이게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아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웃집 태양광 안선 햇빛발전협동조합 이기범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곽진원이 노래죠. 곽진원님의 노래 일종의 고백 듣고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하시고 싶은 말씀 뭐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소개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려요. 오늘 청개구리님 문자 주셨었네요. 지금 취업 준비하시죠? 실습생이라 하는 거 없이 바쁩니다. 쫄따구라서 그런가 봐요. 다음 달까지 참아보죠 하셨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5787님 아까 1부 2부 음악회 들으면서 문자 주셨네요. 희숙님 그리웠어요. 샹송이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희숙님 자체가 샹송 같아요. 제가 제 칭찬 문자가 들어오면 방송 흐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읽는다고 했더니 진짜 막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옥 스테이 지금 퀴즈가 2개 있죠. 한옥 스테이 퀴즈가 아니고 가실 수 있는 분 22일, 23일에 꼭 가실 수 있는 분 보내달라고 했더니 5787님은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한옥 갈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네, 이 110님은 권태기의 우울증에 갱년기까지 배우자와 힐링이 필요합니다. 정읍 한옥 스테이 너무 가고 싶어요. 막 그러셨는데요. 또 안성에 대해서도 문자를 계속 주셨네요. 1번 안성. 네, 정답이었죠. 제가 음악 나가는 동안 오늘 신기한 기후학교 이웃집 태양광 안선 햇빛발전협동조합 이기범 이사장님과 잠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기범 이사장님은 안성 토박이세요. 그리고 안성의료협동조합에서
일하시다가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하게 됐다고 아까 처음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태양광 얘기라 더 못 여쭤봤지만 제가 알기로 안성의료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겼고 정말 모범 사례로 찾아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범 이사장님이 이곳에서 처음 활동을 같이 하시다가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또 하신 거 보니까 안성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으셔서 뭐 하신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막 같이 참여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이사장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틀린 게 있습니까? 정정해야 될 거.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틀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 얘기로 가자면 제가 그런 개인적인 말씀이 참 많이 감동적이었던 게 지역에서 토박이로 계시면서 협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태양광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태양광 얘기로 와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력 질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면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이사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실 때는 이게 어떤가요? 네, 이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엄청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조금을 받고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많이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례되옵니다. 지금요. 네. 네.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줄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좀 뭔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미가 있나요? 전조나. 네. 앞으로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나라든 네. 각자 이것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37위 꼴등에 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재생에너지로다가 수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좋든 싫든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에 반하는 나라로 지탄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를 안 쓸 수도 없고 아껴 쓰거나 화석 에너지로다가 대체를 해서는 안 되는데 풍력이나 수력은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건에 그래도 잘 맞는 것은 태양광이 현재로서는 최고고 다음으로서는 수소 발전을 해낸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 말씀이 지금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줄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리백을 해야 되는 산업계도 그렇고 태양광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보셨는데요. 거스르지 못하는 대세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 아리백 3법 이게 경기도에서 입법 건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리백 3법은 꼭 필요한 법안이고 하루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가 OECD에서 꼴찌 가는 것을 앞으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법으로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네.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방치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를 못 짓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차라리 재생에너지와 농사를 병행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인삼밭이 많이 보입니다. 아, 네. 자세히 보시면 인삼밭과 태양광 설비를 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우리가 태양광을 그 밭에 많이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많이 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인삼밭하고 비슷한 모양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그 샘플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삼밭에서 인삼이 햇빛을 바로 받지 않게 하려고 그늘 차양을 쳐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기왕이면 태양광으로 가림막을 하면 위에서는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고 아래 인삼은 그 그늘에서 자랄 수 있고 그렇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딱 그 모양새도 비슷하네요. 그거하고. 네. 협동조합 차원에서 안성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좀 배당금이 지금 더 높은 거에 계속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8% 작년에 8%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익적인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1호 발전소를 그 설립하면서부터 이제 그 수익금이 그 생기기 시작을 해서 네. 그 수익금이 그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공익적인 쪽에 관심들이 많아서 앞으로 3호 발전까지 되면은 우리가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다가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트르키오나 시리아에서 지진 피해가 많이 났을 때 네. 우리가 그곳에다가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 지원금을 보냈고요. 또 하나 그 지역에서 생명숲이라는 쪽에 우리가 지원을 그 해서 사업에 참여를 했고 기후위기 안성 비상 행동에도 동참을 했고 탄소 중립의 조례를 만드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익적 봉사활동이 그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그 나라들에서 지진이 났을 때 피해 지원하셨다는 것도 참 인상 깊은데요. 또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방면에서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그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 때 공익적으로 어떻게 그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쪽 방향에다가 그 많은 그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협동조합 정신일 테고요. 여러분 코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사장님도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네, 안성햇빛발전 협동조합 이기범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성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다가 좋은 곳에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뭐 4기, 5기는 태양광을 어디다 세우자 하는 계획은 혹시 아직? 현재 그 구체적인 거는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예정한 데는 있습니다. 아, 안성시의 예, 공유부지를. 공유부지에 이제 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단 올해는 3호 하는데 전력 투구하고 네. 이것이 잘 완공돼서 끝나면은 내년도에는 또 4호를 하고 그 차근차근. 최소한도 한 해에 한 기씩은 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에
새 한기가 그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더라고요. 다른 조합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막 몇 년째 하나도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 부지를 합의해서 찾아서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안성은 좀 시민들하고 이렇게 행정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1년에 하나씩 짓는 거면? 안성은 그 2014년도에 그 안성시청하고 MOU를 마저 맺었기 맞다.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호응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근차근 가는 시하고 먼저 MOU를 맺고 공유 부지를 중심으로 그렇죠. 세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네, 그 초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창립 이후 9년 동안 조합과 함께 만들어온 헌신적인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힘드셨을 테니까. 근데 이사장님 제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이사장님 안성 토박이라고 하셨고 농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공익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의료생협이나 햇빛발전협동조합까지 활동을 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 제가 안성 군일 때 네.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을 그 봤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 쪽에 그 대표가 돼서 농민운동을 열심히 했고 농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눈에 들어왔고 네. 그쪽에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그 이렇게 관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안성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들 모시다 보면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기후 위기 시대에 태양광 발전까지 오셨구나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또 이번 총선 통해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그 22대 총선 공약으로 의원님들께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약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책과 제도로서 보완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리백 3법이 꼭 통과되도록 개정되고 제정되도록 많은 그 지금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실 듯합니다. 아리백 3법 이거 서명을 받더라고요. 제정 개정하는 거 많은 네. 도민들 서명 받던데 이사장님도 하셨는지요?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 지역에서요. 네. 그러면 조합원 분들께도 서명 받고 또 다른 시민들께도 소개하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토박이로 오래오래 그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나오면은 마음이 좀 경건해지는데, 네, 여기 보면은 저희 문자에서 안성 하고 계속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내하고 요즘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꼭 정읍 휴가 가고 싶습니다. 정읍과 안성이 막 겹쳐지면서 오고 있습니다. 최윤경님 마늘꽃이라고 하시면서 연보랏빛 밤마늘을 지인 언니한테 샀는데 탱글탱글 이쁘지만 너무 힘들어서 지쳤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정말 마늘꽃인지 알았어요. 근데 마늘을 그냥 통으로 사셔갖고 하나하나 까고 계시는 거네요. 일종의 노동요처럼 일하시면서 오늘의 기후를 쭉 들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 햇빛발전협동조합 이기범 이사장님이셨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시고 안성 지역에서 오래오래 활동하셨던 얘기, 개인에 대한 얘기를 다음엔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어떠셨는지요? 나오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떨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만만하게 느긋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듣기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